이거 시험지는 걷었다가 다시 돌려줄게요. 뭐 점수 기록이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니까. 저기 일단은 풀어주고 싶은 문제들은 앞에다가 몇 개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 뭐 다른 게 더 있겠지. 이거 말고 또 어떤 거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잘해요. 알아서 하세요. 요거 말고 또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고. 5번이야. 5번이 뭐 갑자기 이렇게 나와. 또 8번이야. 또 본인이 틀린 거 다 얘기해. 이거 말고 뭐 해야 돼? 빨리 얘기해. 또 있니? 다 나가. 어떡하지? 암만 생각해도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사이에 경계가 없어. 또 어떤 거 해야 돼? 다른 거 없었어? 몇? 없었어. 11? 요 정도쯤 하면 되니? 다른 거 더 있니 혹시? 아이고 순서대로 갈까? 5번 먼저 갈게요. 야, 좀 애들 좀 왜 이렇게 기감이 없냐 수업이. 기감이 없어. 그치? 나의 문제겠지? 수업에 기감이 없어. 기감 거의 뭐 그냥 놀이방이야. 거의 들어와. 자 5번이요. 빨리 좀 들어와. 수업이잖아. 야, fx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이제 연속인 걸 원하는 거지? 그치? 네, 하지마.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연속인 걸 원하는 건데, 이 루트 안쪽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만 따져주면 끝인데? 이게 끝입니다. 루트 안쪽에 음수가 되면 안 되지. 왜냐면 루트 안쪽에 음수면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잖아. 루트 안이 이제 음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함수가 없는데 어떻게 연속이 되겠어. 연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거든. 함수값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면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면은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진짜? 야, 우리 저기 파인 유치원으로 이름 바꾸자. 저기 파인 어때? 파인 유치원 어때? 파인 유치원. 파인 유치원 저기 7살 코끼리가 깜짝아. 6살 사슴방으로 바꿔? 미치겠다 진짜. 아우. 야, 여기 루트 안쪽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게 끝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풀면 된다고. 여기 답니다. 연속이 되는 범위는 이겁니다. 루트 안쪽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자극한이 없다고? 근데 자극한이 없는 건 상관이 없지. 왜냐면 잠깐만 얘들아 지금 뭔가 이제 오해를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fx가 잠시만요. 야 fx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y는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x가 1이고 이쪽에 x를 뭐 예컨대 뭐 4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좌극한은 없지. 함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근데 좌극한이 없어도 우극한에서 연속이 되지. 이거 좀
이거 기억나니? 구간에서의 연속?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 여름방학 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범위에서 연속인 함수를 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일단은 오픈을 먼저 잡아. 여기에서 연속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끝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예전에 여름에. 잘 기억 안 나나? 그러니까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얘기를 하려면은 오픈에서 먼저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 끝점에서도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왼쪽 끝점에서는 이 좌극한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함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극한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요 함수값이랑 우극한만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서의 극한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지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 예전에 개념 설명 때 하긴 했었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연속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랑 x가 a로 간다는 게 아니라 a의 우극한을 갈 때 요거만 보면 된다. 요거만. 그러니까 한쪽 극한만 보면 된다고. 왜냐면은 이 반대쪽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한쪽 극만 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도 연속을 논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한쪽에서의 극한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이쪽에서 극한은 신경 안 써.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냥 이 루트 안쪽이 이렇게 잡아주면 끝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여기 끝이에요.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보자. 그 다음 8번 하면 되나? 그러면? 8번 가겠습니다. 8번이요. 요거는 조금 되게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그 개념 설명 때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너네 이제 저기 왜 사이값 정리할 때 이런 거 기억나?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설명했었거든. 만약에 이제 이걸 구한다라고 하면은 사이값 정리할 때 양수범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루트 2가 나왔잖아. 근데 요 루트 2의 근사값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그거 어떻게 했었어? 얘를 fx라고 잡으시고요. 얘를 fx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계속 본단 말이야.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만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f가 맞지? 설명 듣고 있는 거 맞냐? f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루트 2잖아.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 좀 잘 생각해봐. 이거 근사값 어떻게 구해? 루트 2의 근사값 어떻게 구하니? 2월 2분법이라고 하는 거야. 1 넣고 2를 넣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가 음수인데 이게 양수였더라. 그럼 루트 2가 요 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이분법이라는 게 이제 중간값을 넣는다는 거거든. 1.5를 넣거든. 그럼 1.5를 넣었을 때 얘가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1.5를 넣었을 때. 그럼 여기에 1.5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루트 2를 더 분사를 하려면 그 다음에 뭐를 넣어야겠어? 요거 다음에는 1이랑 1.5 사이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를 넣냐면 1.25를 넣는다고. 그럼 1.25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되겠지. 그럼 1.25와 1.5 사이를 계속 반씩 자르면서 가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이분법의 전체적인 맥락이거든. 설명 좀 이해가 돼?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거기 이제 표가 있지, 그치? 뭐 1, 2, 3, 4 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흉내를 내볼게. 자 봐봐. 슬쩍 보여줄게요. 만약에 F1이 자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F1이 음수지. 음수냐 양수냐만 보면 되거든. 근데 F1.5를 봐봐 오히려. 자 F1.5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맥락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1이랑 1.5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설명 좀 납득이 돼?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넣냐면 이분법이라는 게 1.25를 넣는 거지. 두 번째 표를 봐. 그럼 1.25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되는 거 맞아? 그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요 사이에 근이 있다고. 1.5랑 1.25 사이에 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중간을 넣는 거야. 그게 뭐 1.375? 이걸 넣는 거지. 근데 1.375를 넣으니까 양수가 나왔잖아. 그럼 풀마가 바뀌는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답은 요거라고. 요거랑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하잖아. 간단하지? 8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자. 9번은 문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9번 어땠어, 얘들아? 할만했니? 9번이요. 다들 맞았어? 9번? 아, 넘어가? 그냥? 넘어가. 넘어가요, 뭐.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애들 반응을 보니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자, 저기 11번도 질문이 나왔으니 풀어봅시다. 11번이요. 이제 보면은 그냥 이제 쓰면서 바로 갈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극한 형태가 들어가잖아. 11번에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4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 얘가 4라고 있을 때 저게 이제 조건이고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럼 다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모양 바꾸기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로피탈로 바로 들어가도 돼. 모양 바꾸기라고 바꿀까? x가 1로 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한다고. 이렇게. 왜냐면 생긴 게 이쪽이 이제 x제곱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모양을 맞춰주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그대로 쓰는 거지. 대신에 내 맘대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야겠지? 분모에 x 더하기 1을 곱했으니 분자에도 x 더하기 1을 곱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요 앞부분에 요 극한이 이제 뭐로 가는 거야? 얘가 f 프라임 1로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왜냐면 x 제곱이 1로 가니까. x 제곱이 1로 가니까 이 전체적으로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당연히 2로 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2라는 거지. f 프라임 1은 이제 2가 따라오니? 얘는 이제 2가 되는 거고. 쉽잖아. 이건 우리 뭐 많이 했던 거죠. 미분계수 모양 바꾸기. 그치? 그냥 갭을 보면 된다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 갭이 지금 7h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요거에 7배가 됩니다. 갭을 봐서. 끝났습니다. 아까 얘가 2였으니까 2, 7에 14? 이 정도죠? 가주면 적당하다. 자, 그리고 12번. 함수방 공식이 나왔는데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그마가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우리가 23개를 다 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뭐 보다가 시간 다 끝나겠지.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규칙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일단은 요거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f' 제곱. 자, 천천히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요겁니다. 함수 방정식의 기본은 언제나 이거다. 둘 다 이제 0을 넣는 거지. F0, F0, F0 뭐 그런 식으로.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갈 건 나가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걸 알 수 있지. F0은 마이너스 3. 지금 설명 따라가야 돼. 멍 때리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받아줬고. 아, 시험지를 얘들아, 잠깐만. 걷었다가 그냥 바로 나눠줄까? 점수 입력만 좀 한 다음에. 그게 더 낫니?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필요한 거 좀 받아줘. 금방 나눠줄게. 아, 여분 시험지를 더 뽑을 거라고 했나? 야, 너네 여분 시험지가 있는 게 확실해. 없어도 돼.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 여분 시험지가 필요하다 생각해. 하나. 그러니까 여분용, 연습용 시험지 하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필요한 사람들 더 뽑으려고 하는 거 없어요? 여분 시험지가 필요하다. 하나밖에 없어? 여분 시험지 없어도 돼? 그래? 자, 아무튼 F0은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나오고요.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좀 이용을 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용을 한번 해보자. 그냥 무난하게 가면 돼. 당연히 이게 등장을 해야지. 맞지? 자, 그러면 F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2로 맞춰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를 이제 공략을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를 23개를 다 구할 자신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구하면 어떨까 싶어서 F 프라임 아니면 뭐 F 프라임 X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F 프라임 X라고 하자 그냥. 이게 낫겠다. 자, F 프라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도 본인이 맞았어도 본인 풀이랑 내 풀이를 자꾸 비교해봐. 자꾸 비교해봐. 본인이 푼 거랑 내가 푼 거. 그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 이제 넣어주는 거지. 여기다가 X 넣고 H 넣고. 그치? X랑 H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한번 해보면 X H 더하기 3 빼기 FX가 날아가지. 그치? 맞죠? O와 H. 야, 그럼 끝났네. 끝났네. 이게 얼마인데? 그래서 F 프라임 X가 그냥 이거 나와.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그러니까 프라임이 이제 상수로 나오니까 FX는 직선이겠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야? 상수로 나오는 거야. 상수. 그래서 2를 계속 구하는 거니까 46인가? 그러면? 맞죠? 요 정도 느낌이에요. 설명 지금 따라오겠냐? 괜찮다 싶으면 넘어간다. 자, 12번까지 봤으니까 15번 갑시다. 자, 계속 가요. 15번이요.
15번이요. 자, 15번을 보면은 곡선입니다. 직선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면은 fx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3차 함수니까. 그쵸? 이렇게 생긴 거지. 아, 잠깐만. 좀만 더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f가. 야, 공전이 끼어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정도쯤 생겼을 거야.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교점이 있겠지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F 위에서 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 노란색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거로.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움직여. P점이라고 할까?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그거를 원하는 거지. 문제에서 최단. 그러면 포인트가 뭐야? 그치, 평행일 때를 잡아야지. 여기가 최단 거리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P점을 구하면 게임이 끝이야. 한번 해보면 프라임 들어가면 x제곱이잖아. 그래서 거기 기울기를 이제 1로 맞춰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좌표는 이제 1로 잡는 게 맞겠죠. 양수일 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 P점의 좌표가 1, -9 정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P점의 좌표가. 그렇지. 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시면 됩니다. 점집거리를 쓰면 되겠죠?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 이제 마이너스 9지? 그치? 잠깐만. 미안해. 미안. 1, 마이너스 9가 아닌데 여기 아무도 말 안 해. 잘못 썼잖아. 아무도 말 안 해. 잠깐만요. x좌표는 1이 맞는데, 미안. 얘가 1,3분의 12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1,4죠? 1,4지. 그래서, 여기 답이야. 오케이? 간단하죠? 여기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봐봐. 이게, 솔직히, 나는 이거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의외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지금 보면은 수식에 의존하면 조금 힘들고 야, 그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볼게. 거기 16번 이제 밑에 보면은 중단원에 평균값의 정리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평균값의 정리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렵게 느낍니까? 혹시 그런 거야? 평균값의 정리로 풀려고 해가지고 어렵게 느낀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게 쉬워. 진짜 쉬워. 그래프 이용하면. 자, 보여줄게요. 원리는 알면 이거는 정말 쉬운데. 야, 보면은 자, 이거 봐. 0,5를 찍잖아.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 거야. 0,5 찍고 이거. 그 다음에 얘를 보면 기울기가 이제 풀마 3이라는 제한 범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런 제한 범위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제한 범위. 가장 올라갈 때나 가장 내려갈 때. 이때가 기울기가 3이고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근데 지금 보면 F1의 최대를 원하는 거잖아. 물론 이거는 사실 0부터 1일 때만 되니까 이렇게 뭐 길게 연장되지는 않고 이게 제한은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로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는 이게 답안이야. 이게 답이잖아. 기울기가 3일 때가 제일 큰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1의 최대를 원했거든. 그러면은 여기
얘가 이제 이건데 그럼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을 봤을 때 위로 세 칸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F1의 최대값은 당연히 8이 나오겠지. 맞지 않아? 이게 되게 쉽지 않냐? 왜 그렇지 않아? 그렇게 치면 최소는 얼마가 나오겠어? 2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끝이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피아노가 몇 개 나오는데 17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17번이요. 17번을 좀 같이 한번 보자.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천천히 좀 설명을 해줄게. 17번. 자, 천천히 공략을 한번 해볼게. 결론적으로 원하는 거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 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교점에서의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얘들아, 한 번에 딱 풀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풀면 좋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얘를 편의상 F라고 할게요. 편의상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까? 편의상. F랑 G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지금 F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림을 좀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거든. G는 얘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 상황이. 맞잖아? G가? G가 이렇게 생겼어. 이건 납득이 되지. 그치? 근데 이제 만나는 교점이 있어. 그 만나는 교점이 이제 P점이지? 두 점에서 만나고 둘 중에 하나를 P라고 잡았는데 거기서의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를 편의상 P라고 잡을게요. 물론 오른쪽을 P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P라고 이제 잡으면 적당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좀 봐봐. 그럼 이렇게 접선 하나가 들어가잖아. 그림을 보란 말이야. 접선 하나가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두 개의 접선이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설명은 좀 납득이 돼? 좀 나 혼자서 하는 거 아니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아니라고 믿을게. 아유, 성찬이도 있고 성현이도 있고 있자. 자, X좌표를 T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지금 잘 따라와. 자, X좌표를 이제 T라고 잡을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T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이 Y좌표가 똑같아야 되잖아. Y좌표. 그래서 첫 번째로 논해야 되는 건 FT랑 GT가 무조건 같아야 돼. Y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TT를 넣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수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자.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 맞지? 저 교육이끼리 이렇게 니은자로 그어놓고 곱해주시고. 따라오는 거 맞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연립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기 문자가 너무 많아. 잘 봐. A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B를 A로 바꾸든 A를 B로 바꾸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GX가 항상 지나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A를 바꾸든 B를 바꾸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문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 지금. 자, 좀만 더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연립이 되나? 아, 얘들아 보면은 여기다가 두 배 치면 얘랑 좀 비슷하지 않아? 잠깐 자 어떡하냐? 야, 여기다가 두 배 칠게요. 잠깐만. 돌려. 이건데 이제 좀 비슷하지 않아? 얘랑? 이거 좀 넘겨볼까? 이거를 왼쪽으로 좀 넘겨볼게. 좀 비슷하지 않나? 거의 비슷한데 지금? 어때? 야, 거의 똑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가 연립이 되지 않아? 나면 되는 거야? 야, 는 여기지. 는 여기지. 그럼 연립할 때 그냥 두 개 같다라고 해도 되지 않냐? 그렇지? 그럼 자세히 봐봐. 여기 다 날아가잖아. 4t제곱이랑 1차까지 날아가지 않아? 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는데? 상수. 그치? 상수가 남으니까 요거 두 개 이제 쌍짝쌍짝 하면 되지.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라고 쓸게요. 결론이 상수만 남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문자가 많은데 이걸 이제 줄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B를 없애도 되고 A를 없애도 되는데요. 뭐 B를 있어. 뭐 연립 잘못한 거 없지? B를 없애볼까 차라리?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비를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2a인가? 이렇게 나오나? 맞지, 그치? 야, 그럼 끝났네. 그러면 gx가 항상 지나가는 거니까 원래는 b가 붙어야 되는데 b 자리에 이렇게 붙인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을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A가 있는 쪽이랑 없는 쪽으로 갈라야지. 그래서 A로 묶어버리는 거야. A로 묶는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X자리에 2를 넣는 거지. 야, 어떻게 하면 수업이 더 임팩트가 들어가냐? 이 정도 임팩트는 애들의 졸음을 깨울 수 없다. 이 정도 임팩트로는 이 정도 에너지는 안 돼. 이 정도 에너지로는 애들이 다 자. 안 돼. 에너지를 더 발산을 해야 돼. 스탠딩 생산. 근데 나도 솔직히 이거 당연히 스탠딩으로 세우고 싶어. 솔직히. 근데 이게 내 학원이 아니잖아. 내가 원장이 아니잖아. 내가 원장이었으면 다 스탠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 못 자게 해. 그럼 이게 서서 하는 게 건강이 좋아. 진짜 서서 하는 게 건강이 좋아.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막 책상 너네 그런 거 알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뭐 버튼 눌러가지고 책상이 이렇게 위로 딱 올라가서 스탠딩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 컴퓨터 할 때. 컴퓨터 할 때도 이렇게 막 서서 해. 별로 그런 거 없지. 그런 첨단 기술이 없지. 그냥 쓰내주세요.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직장에서도 그런 거 쓴다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집에서도 쓰고.
이게 단점이 있어요. 흔들려. 흔들려. 그게 단점이야. 이게 고정이 생각보다 고정이 약해. 그게 단점. 아무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잘 것 같은데, 금방. A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야 되니까, X 자리에 2를 넣는 거죠. A의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G2는 뭐야?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2,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 항상 지나가는 정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분의 3. 전반적인 흐름은 좀 이해가 돼. 문제가 어려웠는데? 맞아서 1, 2, 3 4명이? 하나, 둘 절반 정도. 넘어가 봅시다. 얘들아, 2개밖에 안 남았지, 그렇지? 야, 2개 빨리 하고요. 시험자가 고생해 가자. 야, 2개만 더 하면 되잖아. 빨리 하고 끝내자. 일단 일단 이거 먼저 끝내자. 2개만 더 하고 끝내자. 18번이요. 18번은 사실 내용이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이제 또 서술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형이 사실 좀 어려워. 이거를 내용을 알아도 서술하는 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거는 x = 1에서 미분이 되냐라고 묻는 거지. 맞지? 버스. 진? 버스. 야, 저 어떻게 풀어? 그 정의를 이용하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저도 혹시나 이러면 이거 미분해가지고 갑자기 막 EX 나오고 이러면 망합니다. 그 점수 안 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있어. 분명히 다시 봐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갑자기 막 보자마자 미분 뭐 딱 쳐가지고 뭐 EX 더하기 어쩌고 막 그렇게 하면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했어.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를 잘 따라줘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분명히 출제자가 그렇게 말했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좀 하지 않을까 싶다. fx가 잠깐만 이렇게 좀 쓰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얘가 x = 1에서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거야, 한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분 가능하다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 뭐냐면 f'1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f'1이 존재한다. 그러면 f'1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좌우 미분 계수가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좌우 미분 계수가 같다. 이쪽으로 이제 논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오케이? 게다가 지금은 또 이게 더 중요한 게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절대값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우를 조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한번 해보면 f'1인데 만약에 이제 우미분 계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도 이걸 이제 따지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0으로 가잖아. 플러스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거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해보자. 플러스 0으로 가는데 1 더하기 h를 그냥 넣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2x라고 바로 쓰면 안 된다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넣어줘야 된다고, 실제로 저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1 더하기 h를 넣는 거니까
절대가 이렇게 붙고요. 플러스 2가 이렇게 붙겠지? 맞지? 근데 F1은 얼마야? 3이잖아 3. 빠지고 빠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H가 어차피 플러스 쪽이니까 여기 절대값도 그냥 무시합니다. 절대값 그냥 무시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갈 거 나가시고 나갈 거 나가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화가 나냐?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보이라는 얘기야. 서술을 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서술형이지. 좌우미분계수가 이제 같다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이제 얘도 한번 해보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거를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이거 서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걸? 1 더하기 H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똑같아 사실은. 어차피 1 더하기 H 넣는 건 내한가지니까 똑같지.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H가 음수로 간다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0이니까. 진짜 하지 말까? 5명 정도 보통이에요. 아니 뭐 한두 명이 자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씨, 내 에너지가 그렇게 부족해? 내 에너지가 그렇게 졸려? 너무하네 진짜. H가 여기 수동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고요. 빨리 하고 끝내줄게. 미안해. 자 이렇게 붙겠지. 뭐야 얘는 결론이 뭐냐? 4로 가지 않냐? 그치? 그럼 얘랑 바로 가고 두 개가 다르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가끔 깨우고 있어. 두 개가 다르니까 미분이 안 된다. 안 된다.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미분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 주장을 펼치는 거야. 맨 마지막 줄에 한 줄 더 쓰는 게 좋아.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계수가 없다. 미분계수가 없어서 미분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서술형을 제대로 쓰려면. 알겠죠? 네. 야, 너네 혹시라도 이거 잠깐만 이러지 않겠지? 야, 혹시 내가 지금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 혹시 이거 막 이직하는 거 아니지? 이거 혹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해가지고 프라임 두 개 들어가가지고 1 넣었을 때 두 개가 달라서 안 돼요 막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거 빵점이야?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임 들어가가지고 이거 두 개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해놓아서 두 개가 다르네 그래서 미분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야 돼요. 난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 마지막 문제 가자.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19번인데 이거 한 개만 더 풀고 고생해 갑시다. 야, 그래도 지금 웬만한 문제 다 풀어주고 있잖아. 야, 19문제 중에서 거의 10개 정도 풀어주면 한 절반 풀어주는 건데 이 정도면 웬만큼 안 되는 거 다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자기 걸로 만들어봐. 자, 19번이요. 필요합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겠지? 블라블라. 나도 몰라. 블라블라. 근데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이게 된대. 자, x가 양수일 때 이게 된대. 그리고 여기 지나가. 그랬을 때 이거 구하네. 근데 아까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 근데 나는 조금 답답했던 게 그래프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제가 딱 보면은 적당히 좀 묶어주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닌가? 이렇게 좀 왠지 이렇게 땡기잖아. 이렇게 좀. 그치? 이게 땡기지 솔직히. 근데 그렇게 치면 얘도 사실은 뭔가 좀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좀 눈에 이제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자, 별 거 없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그래프를 좀 잘 해봐. 왜 그래 그래프를 안 그려? 수투의 핵심은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자꾸 보면서 뭔가를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여기를 뭐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48이니까 2점 찍는 거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2,0이니까 대충 이 정도 좀 찍을게요. 대략적으로. 그럼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밑에 이렇게 하나 깔리는 거야. 물론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쪽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지. 이 왼쪽까지는 생각. 그걸 안 해도 되긴 하지. 양수니까. 그럼 구멍을 이렇게 하나 뻥 뚫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편의상 요거를 노랑으로 한번 그려볼게. 노랑으로. 그러면 쟤는 대충 한 이 정도쯤 잡을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멍 하나 뻥 뚫어놓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도 2,0을 지나가거든. 그럼 여기를 지나가지 않아? 맞지? 그래 이게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 게 지금 노랑이랑 주황이랑 여기서 만나잖아. 근데 노랑은 무조건 주황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튕길 수밖에 없어. 개형상.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개형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노란색은 언제나 주황색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범위에서는 노랑이 주황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 야, 노란색이 이렇게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노랑이 주황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 이게 접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프라임 때려가지고 2를 넣잖아? 그럼 정확히 24가 또 나와요. 계산을 해봐. 이거 미분해봐. 얼마인데?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딱 넣어주면 기울기가 24가 기가 막히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F제로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대충 이 정도쯤? 여기를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두 개 사이에 껴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를 또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초록색이 그림상 이게 맞지 않네? 야 초록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서의 기울기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이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F가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당연히 알 수 있고 이거 두 번째로 알 수 있고 이거 세 번째로 알 수 있고 맞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자, 조금만. 페이지 작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얘가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노랑이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F가 차수가 2차나 3차 정도가 돼야 되지 F의 차수가 4차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만약에 4차가 되잖아. 얘가 4차가 되면 이게 하극상이 일어난다고. 얘가 4차가 되면 얘가 3차인데 4차가 3차보다 작은 거는 말이 안 되거든. 언젠가는 당연히 F가 커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높아봤자 3차까지밖에 안 돼. 2차나 3차. 차라리 2차는 괜찮아. 1차는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얘가 2차가 안 되거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요놈의 차수를 3차로 맞추는 게 맞다는 얘기지. 얘가 4차가 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아? 얘가 4차가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얘가 3차인데.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맥시멈 3차까지밖에 안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조건이 많거든. 그래서 2차보다는 3차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fx를 3차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그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씩 붙는 거야. 붙이고, 근데 얘가 여기를 또 지나가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상수를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갔으면? 왜? 두 개가 남았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A랑 B는 너네가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떤 거 같아 지금 보니까? 좀 들었을 때 좀 납득이 되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결론을 내리면 fx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시험지를 지금 어둡게요. 이름이랑 점수를 써서 다 제출을 하시고 점수 입력만 한다면 그냥 바로 줄여줄게. 원래 이거 막 상담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너네 또 집에 가서 봐야 되니까. K는 그냥 가지고 있어.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